네, 지금부터 남북 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출범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출범식 일부 사회를 맡은 경기도청 아나운서 김태희입니다. 평화는 언제 들어도 가슴 벅찬 말이죠.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그런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열어나가겠다. 그런 취지에서 남북 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가 출범하게 됐는데요. 앞서 보신 영상으로도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남북교류 협력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모인 지방정부가 앞으로 남북의 평화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출범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경기도 소셜방송 라이브 경기와 오마이뉴스 유튜브, 페이스북으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행사 순서를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출범식 1부에는 협의회 출범을 축하하는 말씀과 회원, 지방정부 모두가 협의회 참여를 선언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협의회에 참여하신 회원, 지방정부를 모셔서 우리 협의회의 의미에 대해 함께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이 있겠는데요. 오늘 출범식 현장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님, 고남석 인천 연수구청장님, 최형욱 부산 동구청장님, 안병용 의정부시장님, 윤화섭 안산시장님, 박승원 광명시장님, 김종천 과천시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또 잠시 후 2부에서는 화상으로 박윤국 포천시장님, 이항진 여주시장님, 최대호 안양시장님, 서철모 화성시장님, 김정섭 충남 공주시장님 함께 하실 예정입니다. 다음은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출범을 축하하는 영상 축사를 세 분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정세현 민주평톡 수석부의장,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정세현입니다. 오늘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작년에 남북교류협력법이 개정됨으로써 이제 지방정부, 시도급뿐만 아니라 시군구급까지도 남북협력 사업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이번에 출범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가 남북 간의 평화를 당겨오는데 적극적인 기여를 하실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평화라는 건 그냥 오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먼저 남북 간의 경제 교류 협력이라든지 사회문화 교류 협력을 원활하게 활발하게 해 나가다 보면은 결국 관계가, 양자의 관계가 평화로 자리를 잡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가 적극적으로 대북 협력 사업을 전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남북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남남 갈등부터 먼저 좀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잡아당겨서는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가 대북 사업도 적극적으로 하지만 동시에 남남 갈등을 해소하는 그런 일종의 대국민 설득 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이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출범을 축하드리면서 우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로서도 도울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남과 북 사이에 교류협력을 하고 평화를 가져오고 통일을 이루는데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지방정부의 역할입니다. 독일이 사례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과거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서독과 동독의 지방정부 간의 교류협력이 통일에 큰 기반을 닦은 바 있습니다. 저는 이 협의회가 독일의 사례를 본받아서 남북한 간에도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의 협의회 발족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비록 남북관계가 현재 얼어붙어 있지만 4.27 판문점 정신의 그런 상태로 회복되리라 저희는 생각하고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간의 평화협력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 5.24 조치로 인해서 남북관계가 아주 경색되어 있을 때 저는 인천시장이었습니다. 당시에 5.24 조치 이후로는 최초로 중국 단동에 평양에 있는 노동자들을 불러서 우리 한국의 기술과 자본과 중국의 토지가 결합돼서 단동 축구화 공장을 만들어 운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감격스러웠는데 이런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창조적인 남북협력 사업들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지금 준비를 해가는데 이번에 지방정부 협의회 발족식을 통해서 이러한 지혜와 경험이 잘 공유되고 싸워서 본격적인 통일의 시대에는 다시는 남북관계가 거꾸로 돌이킬 수 없도록 입체적으로 상호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남북관계가 풀릴 계기가 올 때 꼭 그 계기를 잡아서 정말 입체적으로 남북경제협력이 진전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는 조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출범을 축하해 주신 정세현 수석부의장님, 문정인 이사장님, 송영길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남북교류협력의 공동 추진을 위해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가장 먼저 제안하신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의 축사와 참여 선언이 있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축사 후 무대 위에서 잠시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네. 지방정부 협의회에 함께 해주신 많은 지방정부 책임자 여러분 각별히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여러 시장 또 군수구청장님들 참석해 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까 다른 분들 축사에서도 나온 말씀이긴 합니다만 우리 한반도에서 우리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 간의 소통과 교류 협력을 통해서 평화 체제를 구축하고 길게는 민족 동일체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은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가 가진 대륙과 해양이 충돌하는 이 반도적 특성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반도적인 입장을 잘 활용하면 엄청난 기회를 만들 수도 있지만 또 잘못 악용될 경우에는 그 중간에 끼어서 생존이 위협받는 그런 나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역량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물론 중앙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만 민간 영역의 소통, 협력 거기다가 그 중간적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지방정부들 차원의 교류와 소통, 협력 사업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협력은 민간의 그 유연함과 또 중앙정부의 집행력 그 중간쯤에서 두 가지를 다 가진 장점을 배합한 역할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반도의 운명을 우리가 책임진다는 각오로 남북 간 교류협력,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동북아의 평화경제 공동체라고 하는 큰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손잡고 나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 네, 시장님 감사합니다. 전국 지방정부가 뜻을 모아 구성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그 시작을 함께하는 의미로 회원 지방정부 협의회 참여 선언이 있겠는데요.
이재명 지사님의 참여 선언을 시작으로 전국 지방정부협의회 회원 참여 선언을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재명 지사님께서 참여 선언을 하시겠습니다. 평화는 우리의 숙명입니다. 아무리 비싼 평화도 이긴 전쟁보다는 낫습니다. 네, 지사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지방정부협의회 시장, 군수, 구청장님의 참여 선언을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평화는 이해입니다. 상호 간의 이해를 통해 평화 체제는 구축됩니다. 평화는 행복입니다. 남과 북, 사람과 사람이 만나 서로의 안부를 묻는 일상의 행복입니다. 평화는 통일의 길입니다. 민족의 염원, 한반도 통일로 가는 빠른 길입니다. 평화는 대륙의 꿈입니다. 고승에서 열차를 타고 평양을 지나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유럽 대륙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대륙의 꿈. 평화는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해주기 때문입니다. 평화는 경제입니다. 번영은 단단한 평화 기반 위에서 피어나기 때문입니다. 평화는 동심동덕입니다. 한반도 평화 협력의 목표를 향해서 한마음으로 함께 힘써 나갑시다. 평화는 공존입니다. 남과 북은 이념과 사상을 초월해 함께 살아가야 할 운명 공동체입니다. 평화는 디딤돌입니다. 상생과 협력으로 한반도가 세계 속 경제 허브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평화 수호를 통해 한민족 공동 번영의 기반이 다져지기를 소망합니다. 남북 평화 협력 지방정부 협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화는 밥입니다. 한반도 평화 공존의 시대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생존이고 우리의 미래 경제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한반도 평화 공존의 시대를 만들어가는데 함께 합시다. 평화는 남북한 공영공생의 디딤돌, 남북한 8천만 교례가 하나가 되어 초인류 국가로 가는 길입니다. 평화는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일 때까지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평화가 보일 때까지 평화. 평화는 소통입니다. 서로를 향한 신뢰로 소통한다면 평화는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평화는 동반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반도의 평화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와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평화는 봄입니다. 추운 겨울, 따뜻한 봄을 기다립니다. 코로나19로 잃어버린 웃음이 꽃처럼 피어나는 봄을 기다립니다. 남북의 봄, 남북 평화협력의 첫걸음, 금천구가 함께합니다. 평화는 밤입니다. 한반도 평화 중심 도시인 김포시의 백년 먹거리이자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평화는 미래이자 인류의 희망입니다. 평화를 통해 모든 인류가 희망찬 미래로 당당하게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평화는 합창입니다. 한 사람이 부를 때보다 함께 모여 아름다운 하모니를 맞출 때 더욱 큰 감동을 선사하기 때문입니다. 평화는 한반도의 봄입니다. 오늘 출범하는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와 함께 한반도의 봄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노원구도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의 선언을 시작으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 함께하시는 시장, 군수, 구청장님들의 평화를 향한 의지를 참여선언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는 전국 61개 지방정부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출범식을 준비하는 가운데 익산시와 대전 대덕구, 울산 북구, 태백시, 제천시에서 협의회에 함께 하시겠다는 의사를 밝혀주셨습니다. 또 어제 울산시 중구가 참여 의사를 밝혀주셔서 61개 지방정부가 함께하게 됐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협의회 회원, 시장, 군수, 구청장님을 현장과 또 화상으로 모셔서 협의회 출범 배경과 또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요. 토크 사이 평화를 주제로 한 음악 공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2부 진행은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입니다. 자, 이제 2부 순서에서는 현장에서 이 평화 관련된 토크쇼를 진행해 보겠는데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 지방정부협의회가 어떤 역할을 할지 또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주제는 평화는 우리 손으로라는 주제로 잡아봤는데요. 현장에서 함께 말씀을 나눠주실 우리 시장님 또 구청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옆에 안병용 의정부 시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네, 안녕하세요. 의정부 시장 안병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남석 인천 연수구청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송도 국제도시를 품고 있는 인천 광역시 연수구청장 고남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박윤국 포천시장님과 이항진 여주시장님은 저희가 좀 이따가 화상으로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부에 함께해 주신 우리 시장님과 구청장님께 제가 공통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7 판문점 공동선언 벌써 3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 6.15 공동선언 다음 달이면 21주년이 되는데요. 하지만 지금 남북관계 이 상황을 보면 이게 4.27 공동선언 전으로 돌아간 거 아닌가, 아니면 어떤 분들은 6.15 이 공동선언 전으로, 그러니까 21년 전으로 돌아간 게 아니냐, 이런 말씀까지 하고 계십니다. 참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향후 남북관계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이것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병용 시장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오늘 무엇보다도 먼저 네. 남북 평화협력 지방협의회 출범식 날인데요. 진심으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함께 축하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이제 따뜻한 개막과 축하 말씀을 해주신 지방정부의 이제 평화협력을 처음으로 주창하신 우리 이재명 지사님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네. 또 감사한 말씀 있고 또 함께 노력한 또 이재강 평화부지사님께도 감사드리고 싶고요. 네. 이게 이제 질문이 과거에 이제 우리가 평화 또는 이제 통일의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최근에 경직된 상황으로 이게 더 어려워지는 상황인데 앞으로의 이제 남북 협력 전망을 이제 질문하셨어요. 네. 정말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2000년에는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과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이 그동안의 남북 관계에서 정말 긴장과 반목, 대결의 구조를 화해와 그리고 교류와 그리고 상생의 모델을 정말 지구상에 있는 그 모델 중에 가장 중요한 이른바 6.15 공동선언을 했고 많은 물자의 교류, 인적 교류, 또 철도의 이제 연결까지의 중요한 선언을 했는데요. 그 후에 또 이제 여러 가지 개성공단도 이제 합의를 하고 네. 또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의 실질적인 진일보가 있었고요. 또 최근에도 문재인 대통령님의 4.27 선언에 의해서 아예 군사 대결까지를 좀 완화하는 대결이 있었고 거기에 응답을 해서 이게 미국 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에 또 아주 큰 진전이 있는 듯 했으나 네. 오히려 이제 이 베트남 회담에서 결렬돼서 이 멀쩡하던 개성공단 연락 사무소도 다 폭파가 되고 네. 긴장이 더 완화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전 결론적으로 잘 될 거다.
또 당위적으로 잘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싶은데 왜 그러냐? 지금 걸림돌은 사실은 유엔의 제재와 또 그 반대 상황인 북핵 때문에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한 나라를 제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이 핵무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로 근본적으로 남북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거니 사실은 북핵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나라의 위상이 취약한 북한의 이제 안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이제 이 남한이 정말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제압하지 않는다는 게 사실은 명백합니다. 또 중국이 북한이 남한을 무기나 북핵으로 침략해서는 될 수 없다는 게 명백하니 정말 그런 믿음의 진전을 통해서 이제 북한도 이제 이제 6월 아닙니까? 보릿고개 절정이라고 들었고 코로나 상황에서의 경제 위기인데 국제의 제재가 완화됨에 따라서 이 계속됨에 따라서 그냥 애들 말로 죽을 지경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게 이제 위기인데 이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평화에 대한 끈을 놓지 않는다면 이게 잘 될 거다. 특히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도 외교와 적당한 실리를 선언해서 군사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위협이 더 이상 서로 유효하지 않다는 걸 확인함으로써 그런 국제적인 합의와 긴장의 완화 상태가 되면은 어느 날 꿈결같이 봄날같이 정말 남북 관계는 그 전에 우리가 축적된 그런 노력들에 의해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지금 보면은 남북 간에 또 이제 북미 간의 긴장 관계가 있지만은 앞으로 잘 풀려갈 그런 상황이 있을 거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자, 그럼 이어서 구남석 구청장님 말씀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질문입니다. 예, 저는 남북 전문가가 아니라 또 예언가가 아니라서 예측은 하기 어렵습니다만 지난 정전 이후 70년간 어떤 이유로든 간에 전쟁이 이 땅에서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강렬한 우리 민족의 소망을 안고 지도자 및 모든 민중이 함께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쟁이 억제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열망이 그리고 역사적 소명감이 저는 반드시 관통될 거고 우리 역사 속에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보다 더 나빠지진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더 평화체제를 안착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지방정부협의회가 그 역할을 저는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지방 공무원이 36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무늬만 국가직이지 실제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치경찰 요원들 앞으로 그리고 소방요원들까지 포함한다면 50만 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마 북한에도 아침에 눈 뜨면 자기 주민들이 밥은 제대로 먹었는지, 오늘 비가 많이 왔는데 혹시 뚝은 안 터졌는지, 코로나에 밤잠 새우는 그런 공무원들이 북한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수평적인 연대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들이 안고 있는 자치단체의 어려움과 그런 주민들을 사랑하고 늘상 주민을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이 한반도 내의 지방정부들이 함께 해나간다면 저는 반드시 이런 평화 정착될 수 있고 그 힘이 이제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은 더 앞으로 희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방정부 협의회를 통해서 희망을 찾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어서 저희가 지금 화상으로도 지금 시장님들을 연결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남북 접경 대한민국 최전방에 있는 경기도 포천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윤국 포천시장님 나와 계신지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포천시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 말 잘 들으시죠?
네, 잘 들립니다. 네. 네. 자, 저희가 공통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향후 남북 관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저는 이제 그 남북 관계 그 자체를 큰 틀에서 보면 이제 국가라는 게 있지만은 앞으로 그 지방이 선두적으로 나서서 이런 일들을 이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물론 이제 국가가 시작이 되지만은 지방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남북 관계가 이제 경색된 그런 국면이지만은 장기화로 봤을 때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북 대화가 재개하기 위해서 중앙 정부의 노력과 또 지속적인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해서 지방 정부가 다방면으로 강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의견이라고 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남북 평화 협력 지방 정부 협의회가 출범을 알리는 오늘 이 행사는 전국의 60여 개 지방자치단체의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관계 개선 의지에 대한 한마음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이제 법률이 이렇게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남북 교류 협력의 주체가 되고 앞으로 주도적으로 이 사업이 이렇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진 법적 자율성과 그런 책임을 바탕으로 해서 교류협력의 지속성을 또 확보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더욱더 아주 중요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방정부의 이런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남북관계는 또 앞으로 신뢰를 또 회복하고 완전한 그 비핵화를 통해서 남북 평화의 정착에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위기 속에 반드시 기회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 이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개별 질문 때 다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항진 여주시장님 화상으로 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제 말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네, 우리 시장님께도 공통 질문, 향후 남북관계 전망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남북관계의 전망에 대하여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우선 남북관계의 전망은 밝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상은 제 생각에는 한 번에 직선으로 가지 않고 뒤틀리고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바른 길로 나아간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앞에서 여러 단체장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현재 남북관계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의 대북 기조가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의 자율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북미 관계의 개선과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한 준비 작업을 잘 해오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을 비롯해 여기에 모이신 협의회 회원 자치단체장님들이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한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면 통일은 바로 우리 앞에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제 의견은 이 정도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잘 들었습니다. 잠시 뒤에 다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정치적 군사적으로 중앙 정부들 입장을 보면 이게 좀 경색되고 긴장 관계가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지방 정부라면 좀 더 유연하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방정부 협의회 오늘 출범을 하는 이 협의회의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안병영 의정부 시장님께 좀 질문을 따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출범한 이 지방정부 협의회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게 좀 궁금한데요.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또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짧게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 우리 경기도 이재명 지사님이 이 대한민국 내지는 민생에 중요한 선언을 많이 하셨어요. 네. 기본주택, 기본소득 얘기했는데 우리 어렸을 때 맨날 그 노래 불렀잖아요. 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러니까 민족이 분단된 지구상의 유일한 국가고 우리의 통일인데 통일에 대한 이 우리 모두의 소원이자 꿈을 지방 정부가 협력해서 한번 그 소원을 이루자라는 주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정말 중요한 소득과 주택 여러 가지 지역 화폐도 중요한데 이거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 네. 두 번째는 그 뜻에 의해서 참 많은 지방 정부가 함께했다. 이게 도대체 뭘 하려 그러느냐? 이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통일과 관계돼서 지금 이 남북 관계는 중앙 정부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국제 관계까지도 얽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저런 중국과의 미국과의 관계 또 북핵과의 관계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니 꽉 막혀 있어요. 그런데 그 틈새가 있는데 그게 두 가지 아까 우리 사회자님도 말씀하신 민간과 네. 그 민생을 주관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그 틈새 역할인 거예요. 그런데 이미 91년 전에 30년 전에 세계 탁구 대회를 열자 그래서 그 만리장성에 중국의 탁구팀을 남북 단일팀이 이겼고 한반도기로 얼싸안고 또 여러 가지 체육교류, 종교교류로서 그 가능성을 엿본 거예요. 그런데 중앙정부의 경직성으로 해결 못하는 여러 가지 실질적인 민생의 교류를 그 재원과 권한을 적당히 가진 지방정부가 가능하다. 아까 우리 이 축사에서도 지사님과 또 우리 정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의 사례가 그렇습니다. 네. 독일은 중앙정부가 한만 하려고 그래도 미국과 소련의 관계에서 꼼짝 못할 때 지방정부를 통해서 계속적인 특산물과 학생들 스포츠 교류 여러 가지 심지어는 적경지역 특별법을 만들어서 적경지역에 가면은 이유 없이 10달러씩 돈을 줬습니다. 그 통일에 대한 여러 가지 거기서 다 써야 돼요. 네. 집에 가져가면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특산물을 사고 그 기금으로 거꾸로 동독으로 물건을 사주고 이런 역할을 함으로써 생활 현장에서 독일의 동서독이 만났듯이 우리가 권력적으로 국제관계에서 예민한 부분을 걷어내고 네. 지방정부가 서로 협력할 수 있고 같은 민족 내지는 이웃으로 만날 수 있을 때 현재 진행형의 통일에도 큰 도움이 되고 앞으로 다시 극적으로 통일이 됐을 때의 그 서먹함과 그 장애를 그 비용을 그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데도 이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출범한 남북의 이 평화 지방정부 협의회야말로 굉장히 적실하고 중요하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지방정부 협의회가 좀 자유롭게 좀 민생과 경제와 아니면 문화교류를 통해서 남북 평화 협력을 더 증진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어서 다시 박윤국 포천시장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장님. 네. 나와 계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네, 멀리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 포천시가 평화시대 남북경협 거점 도시를 표방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이 포천시의 현재와 미래상으로 좀 설명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포천시는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에서 최북단 마을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은 이런 것을 이제 토대로 해서 앞으로 이제 평화시대의 남북 경협 거점 도시는 이런 분단의 상처와 그리고
소외된 포천을 평화길로 가는데 덧없이 좋은 기회로 저희들이 마련하고자 하고,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는 포천으로부터 금강산까지 78km 지점에 있습니다. 네. 앞으로 세종, 서울, 포천 간, 그리고 북한의 평강권, 또 나진, 원산과 나진을 향하는 유라시아내 방향에 가장 중심선에 있는 고속도로가 바로 세종, 포천 간 고속도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인구 정체와 지역 경제가 상당히 어려움에 있습니다만은 포천 자체가 한반도의 중심 권역에 있고, 앞으로 탈바꿈하고 또 평화 통일 시대를 대비해서 이런 광역교통 또 산업의 인프라라든가 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런 많은 자원들을 잘 활용을 해서 금강산으로 가는 길목을 확보를 해야겠다는 것이 저희 장기적인 플랜이라고 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철도는 이제 전년도에 정부로부터 포천 철도가 이제 예타 면제를 받아서 이제 포천에 이제 70년 만에, 분단 이후에 70년 만에 이제 철도가 들어서게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신경원선으로 보면 맞겠습니다. 이런 그 북한의 원산을 지나가는 시베리아 흥던 철도의 정중앙에 있는 철도의 계획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철도를 중심으로 해서 남북경협의 거점에 그런 물류단지뿐만 아니라 유라시안으로 가는 물류의 거점 도시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저희도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을 갖고 시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앞으로 첨단 산업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갖고 있는 이런 자원들을 충분히 해서 포천이 현재에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는 이제 세종, 서울, 포천 간 고속도로가 지금 와 있고 포천까지 와 있고 현재는 78km지만은 향후에는 이 고속도로가 한 50km 정도 지점에 있지 않냐. 그러면은 가장 중부 전선, 남북 관계에서 가장 중앙의 중심선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더욱더 하고, 한탄강은 잘 아시겠지만은 전체의 수계에 북한의 평강군 오리산으로부터 발원이 돼서 임진강까지 141km 지점에 포천이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북한의 평강군도 일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한탄강은 지질학적 그리고 생태학적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서 작년 그 7월 8일 프랑스에서 열렸던 유네스코 총회에서 세계 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포천에는 2개의 세계의 문화유산을 갖고 있습니다. 숲과 물의 도시라는 이런 문화유산을 갖고 있으면서 더 나아가서는 이런 한탄강의 남북 공동 등지를 위해서 북한과의 공동조사 등 이런 종합발전 계획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역점 사업들이 이제 완성되면은 포천의 미래는 남북에 연결하는 평화의 화합의 장이 될 수도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한반도의 중심 도시로서 성장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포천의 현재 모습도 그렇지만 미래가 정말 기대가 많이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도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고남석 인천 연수구청장님 말씀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 연수구가 남북이 교류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들었어요. 어떤 면에서 그런지 좀 궁금하고요. 연수구나 인천시에서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해 어떤 사업들을 하실 예정인지 이 말씀도 여쭙겠습니다. 예, 저희 인천시는 이 지방정부 협의회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이 지방 단위에서의 남북 교류의 역사를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예, 사실 북핵 위기나 이런 부분에서 전면적인 교류가 차단될 때도 저희 인천항 내항에서 북한 배가 내려와서 거기서 생산한 유리를 갖고 내려오면 우리 여기서 식품이나 필요한 것들을 물자를 항상 가져갔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것에부터 오는 신뢰들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끊임없이 지속되어 오다가 그러다 보니까 2014년도 박근혜 정부에서 모든 남북관계를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아시안게임 때 황병서, 최영건, 최룡해 소위 3인방 최고의 권력 실세들이 중앙정부와의 단절과 상관없이 인천시가 보여줬던 신뢰관계를 믿고 보답하는 의미에서 내려와서 같은 민족으로서 축하해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네. 이런 점에서도 지방정부협의회가 앞으로 나갈 때 아주 사소한 것부터도 오는 신뢰를 항상 잃지 않고 하는 것이 매우 소중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희 연수구는 송도 국제도시를 경제자유구역 최초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인천 신항과 최근에 이런 크루즈 부두가 개장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코로나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지금 개장을 해놓고 지금 개점 휴업 중인데요. 이런 막대한 자원이 들어간 이 크루즈 부두를 어떤 형태로든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제가 2005년에 인천 항만공사 감사를 할 때 북에 올라갔을 때 남포항, 거기도 관문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천 남포 간의 교류 의향서를 받고 내려왔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중앙정부가 잘 문제를 해결해서 좀 이렇게 같이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저는 제일 먼저 올라가서 네. 자, 과거에 남포와 인천 항이 교류 의향서를 갖고 있으니 제가 이제 계약서를 갖고 왔다. 그러니 우리 크루즈 부두와 남포를 크루즈가 배가 떠서 여기만 가는 게 아니라 중국과 일본까지 가는 대동아시아 평화 크루즈 노선을 결정짓자. 이렇게 되면 개성공단 이런 것처럼 자본적 투자나 이런 부분에서 양질의 투자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서로의 실갱이나 이런 것도 있을 게 하나도 없고 그저 관광의 형태에서 실제 수입도 분명히 보장되고 그런 인적 교류의 형태를 통해서 전 세계의 평화 협력의 바다로 황해가 다시 뜰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구상하고 지난번에 통일부 장관께도 말씀드렸고 남북 관계가 이제 긴장이 완화된다면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또 한 가지 사업은 제가 이거 하나 갖고 나왔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이게 저 광고 겸해서 갖고 나왔습니다. 이는 코로나 때문에 아주 제가 아주 정신이 혼미할 정도인데 왜냐하면 이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세계 총회와 같은 이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이게 매년 2년마다 열리는데 1차가 베이징에서 시작해가지고 4차까지 콜롬비아 메데진에서 재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대통령께서 직접 서한까지 써주시고 해가지고 유네스코에 신청을 해서 저희 연수구가 제5차 유네스코 평생학습도시 국제회의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우리 인천 연수 송도 국제도시 컨벤션에서 진행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때쯤 되면 마스크는 벗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희망이기도 하지만 또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고요. 이제 그럴 때 제가 왜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 메데진 콜롬비아에 갔을 때 거기에 북한 대표단이 오셨어요. 근데 그 북한 대표단의 대표가 김일성 대학 총장을 지내고 인민대학습당 여기에 그 관장을 맡고 계신 분인데 제가 그분한테 이런 커다란 유네스코 대회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열린다면 그때도 꼭 오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그런 민족이 함께 해서 만드는 그런 커다란 행사를 유치만 할 수 있다면 반드시 내려오겠다. 이렇게 저한테 약속을 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사, 정치, 외교적 긴장이 있으면 있을수록 바로 이러한 교육과 문화, 스포츠의 교류를 더 많이 찾아서 지방정부협의회가 준비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저희도 유네스코에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되는 게 저희도 50년 전쟁 이후에
교육으로 10대 강국이 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도움을 준 게 유네스코가 인쇄기를 들여와서 그 전쟁 와중에도 교과서를 발행해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네. 마찬가지로 북한에도 교육을 통해서 한민족이 가진 그 뛰어난 두뇌로 뭔가 새롭게 변화시키고 발전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클 거라고 생각하고 어느 지도자들 지방정부의 단체장들이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바로 이번 10월 달에 아까 얘기한 크루즈 라인을 따라서 대표단들이 예술단으로 같이 내려오고 그 부분이 서해를 지나면서 전쟁의 바다, 죽음의 바다를 평화의 바다로 함께 기리고 이렇게 해서 남북 평화의 중심지로 저희 인천이 발돋움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예. 이번 ICLC 총회를 우리 지방정부 협의회 모든 협의회 단체들이 함께하는 그런 공동의 장으로 그리고 남북관계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지방정부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고 싶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행사가 다 준비가 돼서 정말 이 남북 평화에 디딤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어서 이항진 여주시장님 연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장님 나와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19 방역에 중앙과 이 지방 간 이 분권 이 네. 모델을 좀 여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들었는데요. 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남북관계 통일 분야에서도 분권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아니면 필요하다면 어떻게 구체적인 해법이 있을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회자님 말씀처럼 당연히 통일도 분권으로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 지방자치법과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지요. 가장 큰 변화는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와 협력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남의 지방정부와 북의 지방정부가 서로 교류한다면 저는 통일의 풀뿌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통일의 풀뿌리가 깊고 넓게 퍼진다면 통일은 피할 수 없는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어찌 보면 통일은 큰 나라, 다른 나라의 힘으로 하겠다는 그 길이 지금의 어려움을 만들어낸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출범은 더 뜻깊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회 회원도시들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서로 배운다면 통일은 실질적인 성과를 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회자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방역도 지방정부 간 교류를 통해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다면 같은 동포로서 깊은 애정과 유대가 쌓아질 것이라고 보면요. 이렇게 되면 통일의 밑거름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생각됩니다. 여주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여주는 쌀의 도시입니다.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좋은 쌀이 있죠. 만약 북에서 여주의 고유한 쌀 품종에 대하여 관심이 있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이 쌀 품종을 제공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협력도 할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 상황에 맞게 각자 상황에 맞게 분권적으로 교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 협의회를 통해 통일을 위한 분권적 토대가 만들어진 것을 저는 아주 기쁘게 생각하며 이제 대한민국의 243개의 지방정부가 통일을 위한 풀뿌리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일부 토크쇼를 통해서 귀한 말씀 들어봤는데요. 정말 다양한 그런 정책과 또 계획, 비전 이런 게 있어서요. 와, 이게 다 실현된다면은 우리 남북 관계가 정말 좋아지고 발전하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 입으로 이제 다시 또 가볼 텐데 입으로 가기 전에 저희가 또 오늘 지방협의회 출범식을 맞아서 노래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분을 볼 때마다 정말 이 남북 평화에 대한 생각이 많고 평화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요.
이 노래도 저희 들어보면 평화에 관한 노래도 많이 하시고 또 노래도 많이 쓰면서 우리 민중들, 우리 국민들, 시민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는 가수입니다. 민중 가수 손병희 씨의 노래를 박수로 청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직업군이셨고 경기도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살았습니다. 임진강가에서 제가 스케이트를 배웠죠. 아시다시피 임진강은 유일하게 북에서 흘러서 남으로 이렇게 바다로 가는 분단을 상징하는 강이죠. 그래서 북한에서 만든 임진강이라는 노래, 그리고 남한에서 만든 굽이친 임진강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다. 임진강 맑은 물은 흘러내리고 물새들 자유로이 넘나들며 맑건만 내 고향 남쪽 땅 가고파도 못 가니 임진강 흐르마 원한시고 흐르느냐 임진강 흐르마 원한시고 어둠에 잠긴 강 피 어린 아픔 안고서 꿈틀대는 강 시퍼런 너의 물결은 전사의 원한이련가 잘려진 산하 부여잡고 몸부림치는 강 아픈 간의 강 붉게 타는 임진강 조국을 하나로 이어
새로운 희망입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노력과 협력을 지지하며 사람 중심의 평화 번영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출범하는 남북 평화협력 지방정부 협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화이팅! 평화는 쉽게 이룰 수도 지킬 수도 없습니다. 다양한 주체들이 힘을 모아 다양한 노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작은 힘이지만 함께하겠습니다. 평화는 무지개입니다. 남북 대결의 흐린 어제를 씻어내며 찬란한 내일을 약속합니다. 평화는 경제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우리 민족의 공존과 남북 공동 번영의 블루오션이기 때문입니다. 평화는 발걸음입니다. 때로는 가볍기도 때로는 무겁기도 하지만 한 발 한 발 내딛다 보면 어느새 통일이라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화는 공감입니다. 끊임없는 대화, 노력은 공동 번영의 출발입니다. 평화는 지속 가능한 삶입니다. 분단된 한반도가 세계 평화의 상징이 되도록 지방정부에 의한 남북 화해협력의 새로운 장을 함께 열어 갑시다. 평화는 상생입니다. 서로 북돋우며 다 같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평화는 개척입니다. 한반도는 협력과 교류를 기반으로 함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기회의 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화는 존중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한반도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고 남북 통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평화는 두드름입니다. 가만히 닫혀 있으면 그건 문이 아닙니다. 두드려도 열리지 않으면 그건 감옥이나 다름없습니다. 남과 북의 문이 수시로 닫혀도 우리는 끊임없이 두드려야 합니다. 문은 열려야 합니다. 길은 이어져야 합니다. 우린 통해야 합니다. 우린 만나야 합니다. 평화는 공감입니다. 서로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진심 어린 노력을 통해 평화가 시작됩니다. 평화는 감동입니다. 남과 북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가 되어 감동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평화가 시작됩니다. 평화는 동행입니다. 한 마음으로 같이 길을 가고 같이 이겨냄으로써 다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평화는 오래된 미래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랫동안 꿈꿔온 가치가 평화에 있기 때문입니다. 평화는 숨결입니다. 서로의 숨결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가깝게 만나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한반도 평화는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입니다. 평화는 함께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가 아닌, 너 혼자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 되는 것입니다. 평화는 우리가 남겨야 할 유산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승계는 과거의 짐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우리가 꿈꾸고 후손에게 넘겨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네, 우리 지방정부 시장님, 군수님, 구청장님의 말씀을 영상으로 또 만나봤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시간 함께하면 더 큰 평화란 주제로 토크쇼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나와 계신 무대에 올라와 계신 우리 시장님, 구청장님 말씀을 들어볼 텐데요. 소개부터 잠깐 드리겠습니다. 최영욱 부산 동구청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윤하섭 안산시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도 공통제명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교류 협력, 지방 정부의 역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우리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야 된다. 바로 이 지점인데요. 그래서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멀리서 오신 최영욱 동구청장님께 마이크를 드릴 텐데요. 답변은 좀 핵심만 좀 짧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사실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남북 평화교류 협력은 더 다양하고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2년 전에 제가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에 우리 부산 동구와 신의주와의 도시 결연을 한번 부탁을 요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경부선의 시종착역이 서울에서 부산, 그 중에 우리 동구가 부산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의선이 이제 이 서울하고 신의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신의주와 부산은 바로 남과 북의 가장 끝선에서 이어지는 그런 곳인데요. 예. 그래서 저희들 두 도시의 닮은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다. 그래서 서로 교류 협력할 사항들이 많지 않겠느냐. 예, 이런 차원에서 했는데 성사되지를 않았습니다. 네. 근데 저는 남과 북의 도시들 중에 지정학적이나 지경학적으로 유사한 도시들끼리 서로 교류하고 협력한다면 네. 정말 다양하고 풍부한 그런 협력의 사업의 틀들이 나올 것이다. 이래 보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걸 통해서 주민들의 또 시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공감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윤하섭 시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공감을 좀 얻을 수가 있을까요? 준비는 많이 했는데 짧게 하라니까 짧게. 앞에 좀 길어져가지고요. 죄송합니다. 핵심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남북 교류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네. 그런데 서로 상호간에 남북이 상호간에 신뢰가 아직 좀 약해 있고 또 그보다도 또 유엔의 제재도 강화되어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좀 아쉽고요. 특히 아까 유엔의 제재는 네. 우리 국민들한테 실망감을 더 많이 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것이 풀어나갈 큰 숙제이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지방정부협의가 발족을 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독일을 갔을 때 독일은 이렇게 남북 동서가 교류를 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자기들이 교류는 자유롭게 하고 네. 제재는 주로 동독에서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 친족이 생일이었으면 생일 잔치를 같이 갈 수 있고 네. 거기에 뭐 선물이나 이런 것은 좀 약간의 제재를 받았지만 충분하게 교류를 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저희들도 이번 기회 때 사실은 남북 교류 협력 법이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지방 정부가 직접 북측의 지방 정부하고 교류를 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들을 잘 활용을 하면 보다 더 꼭 법률적으로나 또 국가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방 정부가 우선식으로 필요한 것부터 또 하면 훨씬 빠른 교류가 이루어지고 서로 신뢰감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 최대호 안양시장님 지금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시장님께도 같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분야, 또 그런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남북 평화 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현재까지 남북 지방정부 도시간 교류 추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국민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으나 각 지방정부의 역량과 특색에 맞는 남북 교류 사업을 추진한다면 충분히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최근에
남북교류협력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안양시는 보건, 환경, 기업유치 분야에 중점을 둘 계획인데요.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와 밀접한 부분인 보건 분야는 필수 의약품 지원을 시작으로서 향후에 의료 봉사단 현장 방문 등을 통해서 지원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선공단 재개 등 상황 전환 시에는 남북 청년 스타트업 활성화를 이루고자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역량에 맞는 특색 사업을 발굴해서 잘 추진한다면은 남북교류 협력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많은 국민들도 응원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잠시 뒤에 더 여쭙도록 하고요. 자, 이어서 다시 또 개별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최영욱 동부처장님, 아까 열차 말씀도 하셨고 부산의 지정학적 위치에 대한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정말 이 부산에서 열차를 타고 우리가 이 북한을 거쳐서 유럽으로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꿈을 저도 뭐 가끔씩 꾸고 있는데 부산이 그래서 참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네. 사실 그 남북 간 평화협력 체제가 이렇게 공고화되어서 네. 남북철도가 연결이 되면 가장 그 큰 수혜를 입는 도시가 바로 부산이 아닐까 네. 싶습니다. 사실 그 부산은 환경 물동량으로 따지면 세계 2위입니다. 싱가포르에 이어서 네. 그런 그 항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남북 철도가 연결이 된다면 우리가 중국의 동북 삼성과 네. 그리고 러시아의 극동 지역을 그까지 큰 물류의 흐름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최근에 이제 국회에서 이제 가덕 그 신공항 예. 지원 특별법이 통과되었는데 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투포트밖에 없거든요. 공항과 항만밖에 없는데 그렇죠. 만약에 이제 가덕 신공항이 허브 공항이 된다면 이 실제적인 글로벌 트라이포트가 네. 완성되기 때문에 철도, 항만, 공항 이걸 통해서 정말 이 남북 평화 시대에 동북아의 중심 도시가 되는 네. 그곳이 바로 부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정말 그 발전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 그 3대 세계 3대 투자가 중에 한 명인 짐 로저스가 네. 남북 평화 체제가 만약에 성립되면 정말 그 이 한반도 전체의 그 경제적 발전 이거는 상상 이상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또 전망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평화가 바로 아까 밥이라고 했던 이 단체장님이 많으셨는데 네. 바로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미래의 먹거리이자 일거리이자 또 우리의 꿈이 실현시켜주는 그런 동력으로서 작동하지 않겠나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평화가 밥이다. 그러니까 그 비전을 계속해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그 꿈을 계속 키워나간다면 남북 교류 협력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다시 이번에는 최대호 시장님께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네. 네. 자, 이제 안양시 아까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지방 정부의 역할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신데요. 지방 정부의 역할을 이렇게 강조하시는 이유 좀 들어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2018년 4.27 판문선 선언 이후에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과 남북 간의 활발한 대화가 지속되기를 기대했지만은 3년이 지난 지금 현재 평화 정책의 평화 경제 창으로서의 여겨지던 개성공단 운영이 중단되고 또 남북 간의 연락 채널도 단절되는 등 경색된 남북 관계를 보면서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는 별개의 주체로서 정치, 군사적 상황이나 국제정세에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남북 도시 간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최근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지요. 참 잘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지방정부가 남북교류 사업에
법적 주체로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줄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보는데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남북관계 역시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라는 말이 있듯이 각 지방정부의 남북협력 이런 사업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추진된다면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이끌어내고 평화의 기반을 다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 머지않아 찾아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시대에 대비하여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중앙정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독자적으로 특색에 맞는 남북교류 사업을 동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안양시도 이러한 한반도 평화의 시대가 하루빨리 도래하기를 기대하며 2019년부터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고 기금 사업을 지원하면서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북측도시와 상호교류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의 협의를 통해서 각 지방정부의 창의적인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지방정부의 중요성, 그러니까 이 아래에서부터 시작하는 이 평화운동, 평화협력 기대를 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안산시 같은 경우는 저번에 2019년이죠. 경기도 체육대회 북한 선수도 부르자고 우리 시장님께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께 건의하셨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요. 네, 그때 왜 이 북한의 이 체육 대회 북측 선수단을 초청하려고 했는지 그 이유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2018년도에 네. 평창 올림픽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 예. 그때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남북 단일 하키팀이 형성됐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었고 또 저희들은 2019년도에 사실은 안산에서는 안산시 남북 교류협력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요. 아, 예. 또 여기에 기금까지 조성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안산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을 연구 영역을 줬습니다. 네. 그리고 마침 2019년 저희들이 경기도 체전을 하게 됐는데 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안산은 전국에서 외국인들이 제일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는 104개국에 8만여 명이 살고 있지만 그다음에 특히 세태민들도 많은 살고 있고 그다음에 고려인이 경기도에 3만 2천 명 정도 사는데 우리 안산에 1만 7천 명 정도 삽니다. 그리고 우리 동포 사할린 동포들도 저희 안산에 이주해서 직접 살고 이런 여건을 통해서 저희들이 마침 도체전을 하니까 네. 체육으로 교류를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예. 북측에 연락을 했더니 처음에는 네.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얼마 남지 않는 기간에 열심히 준비를 해서 우리 또 하나의 시군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배려를 했는데 네. 사실은 성사시키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사실은 모든 교류도 실질적인 교류도 필요하지만 체육 교류나 문화 교류가 훨씬 시민들과 또 가깝게 교류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생기거든요. 네. 특히 그쪽에서 저희들도 제안한 축구 경기 같은 것은 서로 선수들끼리 몸을 부딪히고 또 한마음 한뜻으로 자기가 한마음 한뜻으로 운동에 열중하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마음이 열려서 서로 교류하는데 아주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실시했는데 좀 아쉬움이 있고요. 저희 또 안산은 서해안의 중심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는 소사 원시선이 개통되어 있는데 이 소사 원시선이 지금은 지역만 따졌는데 거의 원래는 서해선입니다. 네. 서해선이 이곳 고향으로 개성으로 평양으로 한 노선은 중국으로 한 노선은 러시아로 또 우리나라에서는 홍성을 통해서 하는 전라선, 장항선을 잇는 가장 중심에 있어서 그 중심 역할을 남북 교류로 인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감이었고 네. 저희들도 지역에서는 아까 이 전에 인천에서도 그런 이야기는 남포나 가까운 데하고 해안 쪽에 가까운 지방하고 같이 교류를 하면 보다도 실질적인 교류를 하게 이어지게 되면 네. 훨씬 통일에 대한 열망이 열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성사가 안 돼서 좀 아쉽네요. 2019년에 앞으로 더 준비를 열심히 해서 다음엔 꼭 성사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산시의 역할 준비하는 모습 지켜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2부 순서 좋은 말씀 들어봤고요. 저희가 3부에 가서도 오랜 시간 기다리신 우리 지자체, 그 지방정부 시장님과 또 우리 여러 다른 분들과 함께 말씀을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 지방정부 협의회 너무나 기대가 크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방정부가 그동안 준비는 많이 해왔고 노력은 해왔지만 이거 하나로 모으기 위한 그런 어떤 모임이나 이런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서 이번에야말로 우리 남북 관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마 오마이 TV 저희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켜보시는 분들도 이제는 정말 뭔가 남북 관계가 달라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2부 순서 마무리하고 3부로 가기 전에 아까 제가 좋은 노래 청해 들었던 민유관 손병희 씨 다시 한번 무대로 초청을 해서요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만든 노래 다시 통일이야라는 노래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공단 넘어 멀어져 갔던 그렇게 잊혀져 갔던 도보다리 건너 다가오고 있는 그렇게 된 사람 다시 불러보네. 평화는 남북 상생의 길입니다. 탁 트인 한반도의 미래를 열어가는데 영동포구가 함께 하겠습니다. 평화는 이해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다름과 가치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평화의 시작입니다. 평화는 고속도로입니다. 분단의 벽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갈 기반입니다. 평화는 희망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으면 이룰 수 있습니다. 온전한 우리의 힘으로 만든 한반도의 평화로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평화는 빛입니다. 신뢰와 소통으로 하나 된 남북은 밝은 미래로 나아가는 든든한 동반자로서 서로를 비추며 서로 찬란하게 빛나기 때문입니다. 평화는 희망입니다. 남북 평화협력 사업 추진을 통해 평화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여 희망찬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평화는 사랑입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평화는 결코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평화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공존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려는 노력을 통해 평화가 시작됩니다. 평화는 동백꽃입니다. 얼어붙은 대지 위에도 붉은 꽃잎을 피우는 따뜻한 사랑입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도 평화의 뜨거운 열정을 멈출 수 없습니다. 머지않아 우리 한반도에도 평화라는 따뜻한 꽃을 피울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 믿습니다. 평화는 경제입니다. 파주는 한반도 평화가 정착돼야 접경지역, 안보도시로서의 각종 규제와 오명에서 벗어나 안정된 경제활동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화는 교류와 협력입니다. 서로 신뢰를 가지고 노력하고 존중할 때 번영과 평화가 옵니다. 평화는 희망입니다. 경제의 성장 동력이 되는 무한한 발전이 시작됩니다. 평화는 열쇠입니다. 마음과 마음, 마을과 마을, 국가와 국가 사이에 닫힌 문들을 활짝 열어줄 것입니다. 평화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평화를 위해서는 무조건 달려가야 이룰 수 있습니다. 평화는 미래입니다. 미래의 지구촌은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평화는 미래입니다. 세계는 지금 민족과 국가를 초월하여 평화와 협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화와 협력을 통한 남북 간 평화 공존은 시대적 과제이며 화성시는 한반도 평화 정착과 세계 평화에 기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북이 함께 열어갈 평화는 우리 모두의 꿈이자 미래입니다. 화성시가 참여하는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가 그 물꼬를 트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상으로 지방정부의 시장님, 군수님, 구정영님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순서, 평화를 위한 우리의 도전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분들 소개해드리죠. 박승원 광명시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종천 과천시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과천시장 김종천입니다. 네, 자 3부에서도 저희가 공통질문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 개별적으로 남북협력 추진하는 것보다 이렇게 함께 협의회를 통해서 남북협력 추진하는 것 뭐가 장점인지 이거 좀 들어보고 싶어요. 박승원 시장님부터 저희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것이 좋지요. 특히나 우리나라의 현 상황이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남북교류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정부가 연대 협력을 통해서 동일한 창구를 만들고 그리고 북쪽과 좀 더 신뢰 있게 협력하고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서로가 지방정부의 협의를 통해서 함께 대응해 나가고 그 과정을 통해서 지방정부가 북쪽의 지방정부와 교류 협력할 수 있는 단 한 곳이라도 빨리 성사시켜낼 수 있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합의 노력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김종천 시장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희는 우선 여러 가지 협의체가 구성되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인력이라든지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이런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교류 협력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취임하고 나서도 과천시가 자체적으로 북한의 동일한 단위의 그런 도시하고 좀 결연을 맺고 싶었는데요. 우선 시 내부적으로 그런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인력이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북한하고 교류 협력을 하려고 해도 이제 통일부로부터의 접촉 승인을 받는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업무들, 또 북한에서는 남측의 도시와 교류 협력을 할 의사가 있는 도시가 어디가 있는지, 또 어떤 그런 협력을 원하는지라든지 그런 수요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그런 전문성이 있는 인력을 갖추고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전문성 말씀을 해주셨고 함께 힘을 모아서 부족한 면들을 채울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인데요. 자, 한번 이어서 김정섭 공주시장님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공주시장입니다. 네. 예. 공통 질문입니다. 지자체 개별적인 협력보다 이렇게 협의회 구성해서 협력하는 것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예, 제 개인적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23년 전에 98년에 민족화해 협력 범국민 협의회 창립을 했던 실무다는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들리나요? 네, 잘 들리고 있습니다. 잘 들리시죠? 예. 그러니까 북한과 교류 협력하거나 경제 사업을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그런 모든 정당, 단체, 기업 이런 것들을 모아서 범국민 민족화해 협력 범국민 협의회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북쪽과 창구가 되어서 여러 가지를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우리 각 지방 정부가 하고 싶은 것, 또 가지고 있는 장점들, 이것을 한데 모아서 창구 역할을 하고, 또 단체장님들이, 시장군수 구청장님들이 굉장히 많은 지혜와 경험과 열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 협의회란 큰 틀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서철모 화성시장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시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서철모입니다. 네, 시장님 어떻습니까? 협의회가 구성되면서 어떤 장점, 어떤 좀 바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예,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남과 북에 신뢰의 메시지를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은 세 분의 단체장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도 북측하고 교류 협력을 하면서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과연 북측에서 우리 한 개의 지방정부에서 얘기하는 걸 신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또한 다른 분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어떠한 창구를 만들 때 이 창구를 찾느냐고 너무 많은 행정적 낭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방정부 협의회를 만듦으로써 제도적으로 법적으로의 기초를 만듦과 함께 단일화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북한으로부터 신뢰의 메시지를 줄 수 있고 저희도 또한 만에 하나 공주시장님이 A라는 북한의 지방정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거기를 하고 있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행정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단일화된 창구가 필요하고 우리 지방정부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이제 개별적으로 제가 좀 여쭙도록 하겠는데요. 광명시 같은 경우는 북한과 접경 지역도 아닌데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교류 협력 사업을 구상하시고 노력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박승원 시장님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시는 겁니까? 뭐 열심히 하는 것은 뭐 강력한 의지가 있으니까 열심히 하는 거고요. 네.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중앙 정부도 노력하고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 정부 단체장님들 엄청나게 노력 많이 할 겁니다. 남북교류 사업 하려고 잘 안 됩니다. 이유는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창구도 별로 없고 전문성도 약하고 행정을 지내는 공무원들도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그러면 남북교류 사업 못한다 하더라도 향후에 그것을 대비해서 지금부터라도 이 우리 지역 안에서의 시민들과 함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업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광명에 있는 동굴에 1년에 연간 100만 명씩 오시는데 네. 입장료의 1%를 남북교류 협력기금으로 조성하기로 했고 또 그 주변에 평화공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 외에 다양한 형태의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광명 동굴을 평화동굴로 만들고 평화공을 조성하는 용역비만 1억을 세웠습니다. 용역비만 1억을 세웠다는 게 뭐냐면 이것을 중장기 전략을 큰 틀을 좀 만들어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단계적으로 하면 그 안에 그 이후에 엄청난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남북교류나 평화 이 사업과 관련해서 한 도시가 집중적으로 평화의 아지트를 좀 만들어서 하나의 운동적 차원에서 전개하자는 측면으로 시작했습니다. 네, 그 구상이 좀 제대로 계획대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정섭 공주시장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장님, 네. 자, 이 공주하면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보면 백제의 이제 혼이 깃들어 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북한과 지방 정부를 통해서 연결하다 보면 백제와 고구려가 만나는 그런 모습을 그려볼 수도 있습니다. 역사를 배경으로 교류 협력 나선다면 그 효과가 클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 공주시가 북한 측의 지자체하고 교류할 수 있다 그러면 역사 문화 교류를 중심적으로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공주가 백제 고도인데 고구려 장수왕한테 밀려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웅진성과 평양성의 만남, 화해와 협력을 위한 만남을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세계유산 도시입니다. 북한에도 세계유산이 있고 그리고 인류 무형문화유산 이런 유네스코에서 인정받은 여러 가지 유적과 무형유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교류를 해볼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해마다 가을에 백제문화제를 하는데 예전에 고구려 고분 벽화전 같은 것도 한 적이 있거든요.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꽤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네. 또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진달래꽃 김소월 시인이 공주김 씨입니다. 그래서 공주김 씨이기 때문에 저희는 김소월 선생의 북한 출신이신데 공주김 씨이기 때문에 그 문학을 주제로 한 우리 남쪽의 어떤 문학관이라든지 문학행사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나진 선봉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경제특구로 나중에 중국과 우리 한반도와 러시아를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그곳이 바로 우리 김종서 선생이 개척한 육진입니다.
공주 출신 김종서 선생이 개척한 육진의 6개 시군, 그곳과 교류를 또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시에서 잘할 수 있는 역사문화 교류를 구축과 시도를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김종천 우리 시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2019년에 남북 화해 생산 6톤 단지를 조성하자 경규대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제안하신 적이 있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여러 분야 중에 화해 분야, 이건 좀 제가 듣기에는 생소하게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제안하신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많이 아시는 분이 없으실 텐데 과천이 놀랍게도 우리나라 초화류 생산의 30%를 책임지고 있는 이제 화해 생산 그리고 유통의 그런 거점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아쉽게도 과천 네, 그런 화해 단지가 이제 도시 개발 사업을 통해서 이제 생산의 그 기반을 잃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천시는 과천의 생산 그 거점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는 면도 있습니다만은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실질적으로 이루어내서 같이 북한의 생산 단지를 조성을 해주고 또 인력을 제공을 해주고 과천시는 또 국도비를 합친 그런 자본과 그리고 또 과천의 그런 화해 기술을 동원을 해서 화해 단지 대규모 화해 단지 조성을 하게 되면은 화해 단지라는 것이 꽃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이제 쉼과 안식을 주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마치 평화를 같이 가꾸어낸다라는 그런 상징을 갖는 교류협력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교류협력 사업이 강화되게 되면은 서로 그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이런 교류협력에 의한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서로 남북 간의 이런 관계는 비가역적으로 될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개성공단 폐쇄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그러면 사실은 통일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그런 교류 협력이 강화되는 것만으로도 실질적으로 통일의 효과를 사실상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참 여러 분야에서 준비를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서철모 사정시장님을 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네. 나와 계시죠? 자, 이 화성에 남자 배구단이 있어서 지금 이 체육 교류를 했다라는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때 소감 이거 좀 듣고 싶고요. 좀 앞으로 어떤 교류를 또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판문점 선언 1주년을 기념해서 2019년 6월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남북 평화 국제 배구 대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한국에서 화성시 직장 경기부가 참여를 했는데요. 매우 의미가 깊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남북 평화의 물꼬를 문화협력 사업에서 먼저 뜰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 2일차 경기에서 저희가 아슬아슬하게 남북대회에서 간발의 차이로 역전패를 당하긴 했지만 매우 박진감 넘치고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남북이 함께 가는 거에 대해서 한 발 한 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크고 거창한 거에 가기 위해서는 먼저 첫걸음을 작은 것부터 내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그 첫 번째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 배구 대회를 남북한이 공동으로 참여했고 그 당시에 가슴에 한쪽에는 경기도 마크를 달고 나갔고요. 한쪽에는 저희가 화성시 마크를 달고 나갔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는 시작이라고 생각했고 저희가 2023년도에 대회를 남북 교류 활성화를 위한 동아시아컵 대회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때 저희는 북측을 초청할 거고 또한 북측에서 평양대회 개최 시 화성시청 팀을 초청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게 물꼬가 돼서 저희는 점점 민간의 부분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방정부의 협력이 먼저 있어야만 민간도 활성화되고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화성시에서 남북 대회가 유치되면 여기에 있는 지방정부 장님들을 다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저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3부에 거쳐서 우리 지방협의회, 지방정부 시장님과 군수님과 또 구청장님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참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3부에 함께해 주신 분들
너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 남북 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뭐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비전과 뭐 정책과 앞으로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다 살아있고 다 준비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앞으로 미래가 박달한 그런 느낌도 받게 되는데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평화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길에 지방정부협의회가 함께하고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힘을 보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도 이 지방정부협의회 활동을 통해서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 회원 지방정부 모두가 참여하는 협의회 출범 의지와 평화를 향한 염원을 담아 만든 영상 함께 보시면서 남북 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출범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평화 결코 쉽지 않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손에 닿을 듯 가까워진 날들도 있었지만 아직은 멀리서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현실에 안타까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한 걸음씩 함께 나아갈 때 평화는 우리 앞에 반가운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봅시다. 우리의 밝은 미래를 위해 손을 맞잡고 함께 갑시다. 남북 평화 협력 지방 정부 협의회 우리 모두 다 함께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